바다 밑 아무런 빛도 닿지 않는 심해의 어둠 속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물속에서 숨쉬고 싸우는 꿈을 꾸어왔죠. 1775년 나무와 쇠붙이로 만든 작은 터틀에서 시작된 잠수함의 역사는 이제 핵으로 움직이고 미사일을 품은 거대한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황을 바꾸는 존재. 기술이 발전할수록 잠수함은 더욱 조용하고 더욱 치명적으로 변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잠수함의 기원부터 현대 최강의 핵잠수함까지 그 놀라운 진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젊은 발명가 데이비드 부시넬은 적의 강력한 해군력을 무력화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은 바로 사람이 타고 물속으로 들어가 적선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인류 최초의 실전용 잠수함 터틀입니다.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길이 약 2.3m에 폭 1m 남짓의 조그만 나무 구조물이죠. 손으로 크랭크를 돌려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고 무게추를 조절해 수심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승조원은 단 한 명, 수동 조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죠. 터틀의 임무는 단 하나, 뉴욕항에 정박한 영국 해군의 군함 HMS 이글을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1776년 9월 새벽, 터틀은 조용히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체에 구멍을 뚫어 폭탄을 부착하려고 했죠. 하지만 영국 함선의 금속 외피에 막혀 작전은 실패하고 끝납니다. 작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터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중에서 전투를 시도한 잠수함이었고 이후 전 세계 해군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전쟁터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6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발명가가 바다를 향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시스 몬투리올. 직업은 화가였지만 그는 인간이 안전하게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익티네오 2호인데요. 인류 최초로 증기기관을 이용한 잠수함이죠. 길이 14m에 너비 2m인 이 잠수함은 목재와 강철을 결합해 만든 이중선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자망 중에도 증기기관을 가동하기 위해 화학 반응으로 산소를 생성하고 열을 내는 시스템을 고안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치는 물속에서도 엔진을 움직일 수 있게 했고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혁신이었죠. 익티네오 2호는 여러 차례 자망 시험에 성공하며 수중 추진과 산소 재생, 안전 제어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과 자금난으로 인해 결국 1868년 금융기관에 압류되어 해체되고 말았죠. 비록 실전에는 쓰이지 못했지만 익티네오 2호는 잠수함 역사에서 과학적 자망 기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863년 미국 남북전쟁의 한가운데 남부연합은 강력한 북군 해군의 봉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처음으로 적함을 침몰시킨 잠수함 헐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잠수함은 발명가 호레이스 헐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죠. 길이 12m에 너비 1.2m의 가느다란 철제 구조로 8명의 승조원이 손으로 크랭크를 돌려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완전 수동식 추진 방식이었고 공기 공급 장치도 없어 내부의 산소는 빠르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헐리호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 앞부분에 긴 막대를 달고 그 끝에 스파 어뢰를 부착한 것입니다. 이 어뢰를 적함에 꽂고 폭발시켜 침몰시키는 방식이었죠. 1864년 2월 17일 남부연합의 해군기지였던 찰스턴 항구 앞바다에서 헐리호는 북군의 증기선 USS 후사토닉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뢰가 폭발했고 북군의 함선은 불과 몇 분 만에 침몰했죠. 인류 역사상 잠수함이 적함을 겪지만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직후 헐리호는 연락이 끊겼고 이후 130여 년 동안 바닷속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2000년에야 인양되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헐리호의 작전은 성공과 동시에 비극이었지만 그 한 번의 공격은 잠수함이 실전 전력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바다의 전쟁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독일 해군이 새롭게 투입한 비밀 병기, 바로 유보트 때문인데요. 유보트는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으로 수상에서는 디젤로 항해하며 배터리를 충전하고 수중에서는 전기 모터로 조용히 움직였죠. 유보트는 길이 67m에 배수량 770톤, 최대 속도는 수상 17노트, 수중 7노트에 달했습니다. 무장으로는 어뢰 14발과 함포 1문을 탑재해 대형 수송선과 전함을 모두 위협할 수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보트는 영국의 보급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해상 봉쇄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유보트는 1940년대 초 단 한 해에만 상선 1000척 이상을 침몰시켰죠. 하지만 레이더와 대잠 초계기의 등장으로 전세는 서서히 기울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많은 유보트들이 바닷속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보트는 잠수함이 해전의 핵심 전력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 기술은 이후 현대 잠수함의 표준 구조와 전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54년 미국 코네티컷주 그로턴의 한 조선소에서 잠수함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의 진수식이 거행된 것이죠. 이 잠수함의 심장은 핵 원자로였습니다. 더 이상 연료나 산소를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었죠. 이론상 식량만 충분하다면 영구적으로 바닷속을 항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길이 97m에 수중 배수량 4,000톤, 최대 속도는 수중에서 23노트에 달했죠. 그리고 1955년 1월 17일 노틸러스는 역사적인 첫 항해를 시작하며 무전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On the way on nuclear power. 그 한 문장은 곧 인류의 해양 기술사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1958년 노틸러스는 또 하나의 위협을 달성하는데요. 인류 최초로 북극 해저를 통과한 잠수함이 된 것이죠. 노틸러스의 성공 이후 미국은 물론 소련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강국들이 잇따라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하며 핵잠수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1959년 인류는 또 한 번의 군사혁명을 맞이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전략 핵미사일 잠수함 USS 조지 워싱턴의 탄생이었죠.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핵 억제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다로 옮겨놓은 존재였습니다. 길이 116m에 배수량 6,700톤에 달하는 조지 워싱턴은 함체 중앙에 탑재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16기를 장착하였습니다. 각 미사일은 사거리 약 2200km에 핵탄두 한 발로 도시 하나를 파괴할 위력을 지녔죠. 1959년 6월 진수 후 이 잠수함은 불과 한 달 만에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0년 대서양에서 첫 전략 순항 임무를 수행하면서 냉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제 전쟁은 단순히 공중이나 육상의 싸움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에서 언제든 핵 공격이 가능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등장은 곧 인류가 보이지 않는 억제력을 갖게 된 순간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략 핵잠수함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04년 미국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 시대를 여는 거대한 도약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의 등장이죠. 냉전 이후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이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다목적 전력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길이 115m에 배수량 7,800톤 핵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무제한 항속 능력을 갖췄습니다. 선체 외부에는 첨단 모양 타일이 부착돼 음파를 흡수하며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을 통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소음 감소를 실현했죠. 무장은 MK-48 중어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VPM이 추가되어 최대 40기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죠. 버지니아급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전장의 혁신을 의미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심해를 누비며 적에게는 결코 포착되지 않는 바다의 유령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나무로 만든 작은 통에서 시작된 잠수함의 역사는 이제 인공지능과 핵추진 기술이 결합한 초연대 해양전력으로 진화했습니다. 잠수함의 발전은 국가의 생존과 자주국방의 상징이 되어 왔죠.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요. 도산 안창호급을 비롯한 KSS-3 잠수함은 독자 개발된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죠.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더 깊이, 더 멀리, 더 조용하게 심해를 지배하는 기술은 곧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 잠수함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대한민국의 바다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